네, 이슈 추적입니다. 결핵 판정을 받고 내원한 남성이 입원한 지 3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은 지금 이 죽음에 석연찮은 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전해드릴 거고요. 자, 그에 앞서서 먼저 지난 4일이었죠. 서울 도심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 외벽이 도로변으로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총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망자 가운데에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더욱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는데요. 관련한 내용을 취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난 4일 서초구 잠원동 일대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건물 아래쪽에서 먼지가 뿜어져 나오더니 순식간에 건물이 붕괴되고 말았는데요. 차량이 지나다니던 도로변에서 단 몇 초 사이 예고 없이 벌어진 사고.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거 안 먹고 저러다 그냥 아주 쾅 해가지고 갑자기 우리 놀서 지진난 줄 알았어요. 흡면지까지 여기를 다 막 뿌옇게 안 보일 정도로 막 언니 빨빨빨 막 소리 들렸어. 그래서 올라가서 좀 있으니까는 전선이 딱 나간 거야. 삑 소리 나더니. 그때 허물어졌다 그랬어. 허물어졌대. 처음에는 쿵 하고서 났더라고요. 이렇게 딱 봤지. 우르르 뭐가 쓰러지고 난 다음에 넘어지면서 그때 소리가 말 그대로 그냥 소방 차량 20대 이상이 출동할 만큼 사고는 심각했습니다. 놀란 마음에 가던 길까지 멈춘 시민들. 이때 여기 사람 있네. 네, 살려달라는 외침이 들려옵니다. 있는데 아니 저 사람 있잖아. 저 안에 사람 있어요. 큰일 났네. 119 불렀어요? 지금 다 불렀어요. 다 불렀어요 지금.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구조 외침, 직접 구조하러 뛰어드는 시민들까지 큰일 나와요. 큰일 나요. 아수라장이 된 그날의 현장. 3명의 부상자와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이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한 대가 건물 잔해에 매몰되고 차량 말았는데요. 확인 처음에 이제 매몰 차량을 확인한 거는 16시 28분이고 남자분은 이제 17시 59분에 구조 완료해서 이동했고 여자분은 18시 34분에 구조를 했는데 이제 현장에서 의식도 없는 상태여서 CPR 실시하면서 또 이동했고요. 네, 결국 이 여성은 숨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던 길이었다고 전해졌는데요. 가족들은 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믿기질 않습니다. 내일 모레 결혼할 사람이 죽었다니까 아주 말이 안 돼. 그게 왜 그런 사람이 다쳐야 되냐는 거야. 참혹함만이 남은 현장. 그런데 주민들은 이번 붕괴 사고가 예고된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어제는 내가 보니까는 약간 재우러졌었어. 구제공사에서 그렇지. 진짜 부끄러운 민다시 이것도 인재고 내가 볼 때.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 경찰과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들은 합동 감식을 펼쳤습니다. 가설 지지대 또는 기둥과 보가 손상돼 붕괴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1차 감식 결과. 그렇다면 이렇게 사전 위험 징후가 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리하게 철거를 진행했던 걸까? 업체 측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끝내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삐소리 후. 그런데 이틀 뒤인 6일 부천에서도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반복되는 붕괴 사고 대책은 없는 걸까? 미국이나 유럽 같으면 그 설계를 먼저 해요. 철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건물을 질 때와 비슷한 정도의 계획서를 가지고 허가를 받고요. 그다음에 감리는 보고서를 내고요. 그리고 그걸 관해서 이제 확인하는 정도로 해서 이렇게 단계를 거치게 되면 우리나라가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명 피해를 부른 사고. 그런데 관할구청에서 철거에 관해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업체 측이 이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도로를 지날 때마다 그날의 악몽이 떠오른다고 호소하는 시민들. 내가 만약에 그 시간에 거길 지나갔으면 내가 될 수도 있겠죠. 조금만 늦었으면 우리 다 죽었어, 깔려서. 어머, 생각만 해도 막 끔찍했다, 어제 밤에. 우리 사람이 다니는 길이거든. 우리는 맨날 다니는 길이잖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아찔하잖아. 예고된 인재 사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지난 4월 허망하게 가족을 보낸 후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가족이 있습니다.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볼 때마다 너무 억울해요. 저는 하루아침에 오빠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갑작스럽게 사망한 남성과 이들 가족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오빠가 몸살 증상으로 내과를 갔어요. 의사의 결핵 소견으로 바로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결핵 판정을 받고 점차 회복 중이었다던 남성. 하지만 입원한 지 3일째 갑자기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72시간 안에 사망하신 거죠. 가족들은 뭐 결핵으로 돌아가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정말로. 이 남성은 아직 죽음을 생각하기엔 이른 49세의 나이였기에 결핵으로 사망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단순 감기인 줄로만 알고 병원에 갔는데 3일 만에 사망한 거죠. 오빠의 죽음에 의문점이 있다는 가족들. 저희가 요청을 했을 적에 그때 왜 안 보여주신 거죠? 경찰이나 신고를 해서 거기서 공문 갖고 오면 그때 이제 공개. 저희가 공문 보냈었어요. 공문을 내가 받은 적이 없는데요. 삭제가 됐다고 그때 얘기했어요. 삭제? 그러면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간이면 15일서부터 한 달 정도 기간이 지나니까 자동 포맷이 돼요, 이게. 가족들은 병원의 처치가 문제였다고 주장합니다. 5시 40분 정도에 상태가 많이 또 안 좋아진 거예요. 간호사들 뭐 빨리 와서 좀 봐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사가 56분 있다가 병실에 온 거죠. 의사분이 당직이었었는데 또 늦게 온 거죠. 사고 당시 새벽 5시 40분경 회복되고 있다던 남성에게 호흡곤란이 찾아왔고 주치의에게 호출을 요구했지만 그로부터 1시간이 다 되도록 주치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게다가 오빠의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빠의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진 게 아닌가. 저희 가족들이 주장을 하는 건 고장난 엠브백이 가장 팩트죠. 기도 삽관 이후에는 엠브백으로 산소를 공급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경우 엠브백을 사용해야 하는 그 순간에 의료진이 엠브백이 고장났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밑에 빠졌어. 여기 빠졌어, 이거. 야, 이거 닦아버렸어. 여기야. 간호사들이 바로 찾으러 뛰어나갔는데 몇 분 있다가 간호사가 와서 엠브백킹을 했지만 그때 의식을 잃어버린 거죠, 오빠가.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건 좀 심정지가 되었던 타이밍이다. 자, 사실 확인을 위해서 해당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유가족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는데요. 자, 먼저 당직이었던 주치의가 늦게 나타난 이유는 간호사의 연락을 받고 서둘러 병원에 갔지만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고 간호사들이 상황에 맞게 처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장난 엠브백에 대해서는 자발호흡이 유지되고 있어 엠브 이용이 중요하지 않았을 뿐더러 다른 엠브를 사용했기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투약이라든지 환자의 치료 과정에 있어서 병원 측의 대처가 문제가 있었거나 미흡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로 의사가 늦게 온 부분이라든지 엠브백이 고장났던 부분, 이런 부분에서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가 제공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고인이 하늘나라에서만큼은 부디 아프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하길 바란다는 유족들. 오빠의 억울함 풀려고 지금 이렇게 가족들이 나서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끝까지 갈 거예요. 끝까지 가서 밝혀내야죠. 마지막까지 본인보다는 가족을 더 걱정했다는 고인. 하루빨리 명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져야겠습니다.